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 목사의 문화살롱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생각보다 문화살롱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. 만관부 감사드립니다. 특별히 우리 청년부 새가족인 장지훈 청년이 누추한 곳에 와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무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진격의 거인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오늘부터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. 혹시나 진격의 거인을 정주행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되도록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여차저차해서 주인공 앨런과 아르민과 미카사는 조사 병단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합니다. 트로스트구 공방전 때 아르민이 거인에게 잡아먹히려고 합니다. 이때 주인공 앨런은 아르민을 구하고 대신 잡아먹힙니다. 그렇게 앨런이 죽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앨런이 거인의 내장을 뚫고 나왔는데 앨런 자신이 거인이 된 것입니다. 이 그림의 모습이 주인공 앨런이 거인이 된 모습입니다. 앨런의 도움으로 조사병단은 거인에게 탈출하죠. 이를 통해 조사병단은 새로운 진실을 발견합니다. 무엇일까요? 거인은 성 바깥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성 안쪽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지 않았겠습니까? 만약 성 바깥에서부터 거인의 공격이 출발했다면 앨런이 거인화가 되어서는 안 되었죠. 실제로 앨런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떤 주사를 맞았거든요. 아마 그 주사가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주사로 나중에 밝혀집니다. 그리고 한지 조회라는 단장이 있었습니다. 한지는 특별히 거인을 잡아서 실험하는 괴짜인데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. 그것이 뭐였냐? 인류를 방어해주는 성벽이 50m나 되거든요. 이 50m의 벽을 인류가 어떻게 쌓았냐는 것이죠. 그것도 평화로울 때도 아니고 거인이 공격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말이죠. 사실 한지는 이러한 이 성벽 때문에 거인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예전부터 추리했고 그것이 앨런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. 후에 한지와 아르민은 벽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 그림처럼 벽 안에 거인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50m나 되는 벽은 인류가 쌓은 게 아니고 거인이 쌓아준 겁니다. 여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. 아니, 거인이 친히 쌓아줬는데 왜 거인은 인류를 공격하는가? 거인과 인류는 어떠한 관계인가? 라는 물음인 것이죠. 그리고 이 물음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? 수뇌부들이 살고 있는 월 신화로 향합니다. 그리고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월 신화의 수뇌부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수뇌부들은 인류에게 거인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줍니다. 그 결과 인류는 적이 거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. 그렇게 거인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것이죠.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. 그렇게 공포심을 준 결과 수뇌부들은 살아남은 인류를 적당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물론 이것은 절반만의 진실입니다. 다음 달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립니다. 예전부터 통치자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3S라고 하죠. 스포츠, 스크린, 성입니다. 이 3S 전략은 아주 탁월합니다. 시민들을 그 속에서 몰입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이슈를 못 보게 만들죠. 특별히 로마 시대에 시민들이 정치에 눈뜨지 않고 잠재우기 위해 콜로세움에서 피 튀기는 노예 전쟁을 보여줍니다. 그때 그것은 일종의 스포츠였죠.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단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외부에 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. 내가 잘 못 사는 이유는 내 부모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.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환경 때문이다.
내가 과거에 그 사건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말이 나오게 합니다. 하지만 이건 진실을 못 보게 가로막는 겁니다. 진짜 문제는 거인이 아닙니다. 거인 뒤에 감춰진 진실입니다.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 마음 중앙에 있습니다.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. 환경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삶의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벽 바깥에 있지 않고 벽 안쪽에 있습니다. 현대 정신분석은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집중합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으로부터 정신분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 정신분석의 여러 가지 노선 중 하나가 프로이드일 뿐입니다. 특별히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 이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그 사건에 함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.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 정신분석에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, 특별히 빅터 프랭클린의 노선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진실은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.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내가 망했다,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라는 자조 섞인 내 마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. 그러니까 환경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경향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. 오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거인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인 뒤에 감춰진 어떠한 진실들, 이 수뇌부들이 거인들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조금 더 본인들이 편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진실들이 거인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죠.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잠언 4장 23절입니다. 이 잠언 4장 23절처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.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마칩니다.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